자, 1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카드 먼저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자, 카드 3장 우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리딩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람의 속마음은 쉽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표정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때로는 마음도 정말 꽁꽁 숨긴 채로 우리 내담자님 앞에 서는 바로 그 상대방. 그래서 오늘은 그 남자의 시선으로, 또 제가 남자다 보니까 남자의 시선으로서 이 관계를, 그리고 우리 내담자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 겹 한 겹 조심스럽게 들춰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삼키고 있었는지, 왜 나한테 선뜻 다가오지 못했는지, 그리고 결국 마음속에서 우리 내담자님을 어떤 존재로 간직하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나이트 오브 코인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그 상대방이 우리 내담자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카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나이트 오브 코인 첫 번째 카드는 검을 든 어떤 기사도 아니고 감정을 드러내는 기사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나이트가 들어있다 보니까 기사라는 키워드와 연관지어서 해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묵묵하게, 그러나 놓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남자, 우리 내담자님께 보여주는 모습은 어쩌면 정말 무뚝뚝하고 또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은 이 관계를, 우리 내담자님과 그 상대방의 관계를 잠깐의 감정 소모로 소비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큰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첫 번째 카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관계의 어떤 무게, 이런 걸 좀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께서 그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인지,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남자에게는 우리 내담자님과 잘 되지 않을 만일의 경우에 감당해야 할 어떤 감정의 잔해들이 훨씬 무겁고 부담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가볍게 다가가지를 못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남자가 아직 준비되지 않는 말을 뱉는다기보다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시점만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서 보이는 감정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책임, 호감이라기보다는 의지, 그리고 미래를 고려한 우리의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느리고 또 속 터지는, 참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이어서 가봅니다. 허밋 카드죠. 은둔자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표현하자면 그가 혼자만의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어떤 질문, 이런 걸 좀 나타내는 카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그 남자가 지금 밖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훨씬 더 깊은 내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카드는 키워드로 보자면 곱씹기, 고민, 내지는 반복된 자기검열, 이런 걸 좀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했던 실수, 이런 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남자는 지난 경험들을 들춰보며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다시 세워나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아마 이 남자는 최근에 우리 내담자님에 대한 감정이 더욱 커졌거나 혹은 혼자서 감정적으로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카드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은 안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상대방의 속마음, 그 남자의 속마음, 그것은 지금 고요 속 깊이 숨겨진 감정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으면 좋다고 말하는 대신 이 관계가 정말로 나를 채워줄 수 있을까?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 혹여 내가 일방적인 혹은 휘발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타이밍에 표현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복잡한 내면의 질문들로 혼자 자신을 좀 올가매고 있는 그런 징조도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는 우리 내담자님께 다가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가오기 전 마음의 발판을 다지고 있는 중이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지금 그 사람의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일종의 의심과 생각들이 감정을 덮고 있는 상태, 감정을 덮어버린, 은폐시켜버린 상태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 이어서 가봅니다. 킹 오브 코인 카드죠.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그가 원하고 있는 최종적인 우리 관계의 형태를 나타내는 카드이지 않나 싶습니다. 킹 오브 코인,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카드는 단순히 우리 관계가 일종의 연애라는 그런 성숙한 관계를 넘어서 책임과 안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삶을 함께 구성해 나갈 사람을 상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우리 내담자님을 가벼운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의 전반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 담긴 남자의 감정은 로맨틱한 감정보다 신뢰, 안정, 그리고 실질적인 동반자를 그리고 있다. 물론 이것이 감정이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감정보다 더욱더 강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켜주는 그런 건강하고 바람직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본질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질문에 그 사람은 대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겠다. 그 남자가 현재 말이 없고 약간 행동이 조금 조심스럽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이 카드가 말하는 남자의 속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쉽게 사랑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결심하면 지켜나간다. 그는 지금도 조용히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요. 우리 내담자님이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갈 사람인지, 그러니까 동반자로서 적절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 길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지, 책임감 있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끝없이 질문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뭐랄까요, 단단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단단함은 감정을 억누르면서 생긴 일종의 방어의 결과물일 수도 있겠다. 앞서 보셨다시피 나이트 오브 코인과 허밋, 은둔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킹 오브 코인즈 이 세 장의 카드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그 남자는 지금까지도 마음을 품고 있고 혼자서 생각하면서 그 끝에는 마침내 우리 내담자님과의 구체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있겠다. 하지만 이 남자는 감정보다 준비, 사랑보다는 어떤 본인의 책임을 먼저 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내담자님이 조금이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 관계에 있어서 조금 불확실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남자는 아마 더 쉽게 스스로를 올가맬 것이고 또 움츠리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우리 관계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은 결국 우리 내담자님의 진심을 읽는 그 남자의 주관적 해석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은 지금도 일종의 안전한 타이밍, 본인의 마음을 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고요. 때로 우리 내담자님 쪽에서 먼저 괜찮다, 그렇게 나한테 표현해줘도 괜찮아 라는 신호를 보여주는 것도 이 남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또 열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남자의 속마음은 말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아요.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조심스럽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단지 우리 관계를 그만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사랑을 말하기 이전에 책임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 다가오기보다는 준비를 더 오래 그리고 확실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머뭇거리는 것은 확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내담자님에게는 이제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진심을 우리 내담자님께서 직접적으로 좀
어필하셔서 들여다볼 시간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관계가 어디로 흐르게 될지는 어쩌면 그 남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우리 내담자님께 달려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리딩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으면 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 재밌는 주제, 흥미로운 주제, 그리고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리딩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카드 먼저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자, 카드 3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뭐 조합으로만 본다면 우리 내담자님에 대한 감정은 이미 생겼고 또 남아있다. 다만 그런 감정이 내담자님께 표현까지 닿지 못하고 마음속에서만 맴돌고 있다. 그리고 그 맴돌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 남자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 내담자님을 아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 좋아한다는 말, 함께하고 싶다는 어떤 욕망,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일종의 불확실성. 그 남자의 속마음은 지금 사랑과 망설임의 기로에 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인상이 좀 강하게 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조용한 마음 안쪽을 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왜 주저하는지, 그리고 그런 주저함 속에 감춰진 그 남자의 진심은 무엇인지 남자 입장에서 한번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부터 가봅니다. 나이트 오브 컵 카드죠.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그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 남자에게 우리 내담자님을 향한 어떤 분명한 감정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이트 오브 컵은 기본적으로 타로에서 가장 감정에 솔직하고 낭만적인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우리 내담자님께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마음,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이미 품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다만 그러한 감정은 아주 격정적이거나 이를테면 소유욕이 강한 그런 형태는 아니겠다. 그 남자는 감정을 전달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그 감정을 표현할 때 따른 결과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좋아한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남자에게 있어서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흥미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을 드러내는 일종의 리스크가 걸린 행동이라고 여기기 때문이겠는데요. 그래서 그 남자는 우리 내담자님과의 관계가 일체 틀어지는 걸 원하지 않기에 오히려 본인의 표현을 좀 미룬다거나 감정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우리 내담자님께 다가오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다. 하지만 우리 내담자님께서 느끼기엔 다정함과 거리감, 이런 것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오락가락 하셨다면 아마 이 첫 번째 카드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드 계속 이어서 가보죠. 3 오브 원즈 카드입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자면 그가 머릿속으로 있는 가능성, 이 관계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이 카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카드가 이어졌다는 것은 매우 인상 깊은 흐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 나이트 오브 컵 카드가 일종의 감정의 씨앗과 같다면 3 오브 원즈 카드는 그러한 씨앗이 비로소 마음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관계의 미래를 상상해보는 그런 과정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우리 내담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상상해보는 시기이겠다. 그는 이미 감정은 품고 있지만 그것이 단기적인 관계로 머무르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죠. 3 오브 원즈 카드는 일종의 표현하자면 배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의 이미지랄까요? 그래서 먼 바다에 있는 배를 바라보는 사람의 이미지라는 거죠. 즉, 그 사람은 우리 내담자님과의 관계를 당장 어떻게 이렇게 급진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 시간을 좀 많이 두고 여유롭게 느긋하게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본인의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카드가 두 번째에 나왔다는 것은
이 관계에 있어서 혼자 상상하고 혼자 계획하고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하죠. 그는 마음속으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 감정을 고백한다면 우리 관계는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 지금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더 멀어지고 오히려 틀어질 수 있을까? 틀어져 버릴까? 이런 좀 우려 섞인 고민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우리 내담자님은 확신을 먼저 보여주길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천천히 설득하고 싶어하는 상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동시에 우리 관계를 함부로 소모하지 않겠다. 절대 함부로 폄하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 이어서 가보죠. 투 오브 소드 카드입니다. 비유하자면 그의 마음을 멈추게 만드는 망설임, 걸림돌이 있다는 것. 마지막 카드에서 그게 좀 강하게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내면이 상당히 복잡한 상태라는 거죠. 투 오브 소드 카드는 감정은 있지만 결정을 내리질 못하는 그런 상태를 좀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감정과 이성 사이의 어떤 진통? 좀 통증?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감정을 따르기에는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처한 현실적인 조건들, 이를테면 상황 내지는 타이밍 혹은 우리 내담자님이 어떻게 반응할까 등에서 여전히 확신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른 일종의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겪었던 과거의 상처 내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그 사람을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일 수도 있겠고요. 특히 이 세 번째 카드, 투 오브 소드 카드는 말은 안 하지만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한, 머릿속은 꽉 차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께서 얼핏 보시기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남자는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우리 관계에 대해 판단하고 또 계산하고 또 재고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좋아하니까 다가가는 것보다 좋아하지만 다가가도 될지를 따지는 것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해보자면 그만큼 우리 내담자님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다라는 일종의 역설적인 증거이기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카드 조합은 꽤나 감정적인 남자의 복잡한 내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분명히 우리 내담자님께 감정이 있다. 그것은 뭐 확실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심리적 장벽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가 지금 무언가를 망설이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자신감 부족 때문이 아니라 관계를 갖다가 더 오래 보존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겠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남자와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주의해 주실 점은 내담자님이 그 사람의 기다림, 그 사람의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그 사람이 자신감이 확립될 때까지 언제까지나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준비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다 보면 우리 내담자님도 스스로 지쳐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남자가 우리 내담자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정을 유보하고 미루기만 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 내담자님 쪽에서도 우리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 보실 혹은 반성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남자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한 성격으로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내담자님께서 먼저 우리 관계는 너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야. 너 혼자만의 생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야. 이 관계는 우리 둘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해줘야만 비로소 앞으로 그리고 우리 내담자님께 움직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 없는 그 남자, 또 표현이 좀 서툰 그 남자, 행동은 느리고 조심스러우며 우리 내담자님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런 일종의 침묵 속에는 분명히 흐르고 있는 어떤 감정의 결도 있다. 사랑을 말한다기보다는 관찰하는 그 사람, 다가가기보다는 기다리려는
그 마음. 그래서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그 사람의 진심을 읽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담자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리딩을 통해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런 거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서 깨달으시면 아마 우리 관계를 좀 더 호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 내담자님께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리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리딩 우리 내담자님께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주제, 재밌는 주제, 흥미로운 주제, 또 도움되는 주제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자, 그럼 리딩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카드 3장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 3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랄까요? 가끔 어떤 남자들은 우리 내담자님께 진심으로 끌려 하면서도 그런 끌리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끌리는 감정을 들키는 순간 자신이 더는 안전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남자는 우리 내담자님을 바라보고 또 감탄하면서 마음을 품고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조용히 감추려는 이유에는 일종의 불안, 열등감, 내지는 우리 내담자님이 너무 큰 사람처럼 보인다 라는 생각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흐름이 보여지는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숨겨진 감정의 잔해들 속에서 그가 어떻게 우리 내담자님을 바라보고 있고 왜 아직도 약간 선을 긋고 또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카드부터 가봅니다. 세븐 오브 소드 카드죠. 표현하자면 그가 숨기는 감정의 정체라고 표현드릴 수 있겠는데요. 세븐 오브 소드는 대표적으로 은폐, 회피 내지는 감정 회피형 어떤 애착의 상징을 나타내는 카드죠.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카드는 내담자님을 향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숨기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감정이 없다면 숨길 이유도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남자에게 있어서 감정이라는 것은 드러냈을 때 감당해야 될 책임과 위험을 동반한 것입니다. 즉,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들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거짓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는 본인이 약해 보일까봐, 감정적으로 좀 섣부른 사람처럼 보일까봐, 내지는 우리 내담자님께 괜시리 부담될까봐 조심스럽게 본인의 감정을 감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내담자님과 함께 있을 때 약간 어색한 눈빛이나 말꼬리를 흐리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 남자가 말하고 싶지만서도 말하지 못하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 남자는 아마도 우리 내담자님보다 자신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먼저 다가가지 않고 뒤에서 지켜본다거나 타이밍을 흘려보낸다거나 혹은 실없는 농담으로 자신의 본심을 좀 흐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을지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가 회피하는 것은 무관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절대 아니겠다. 다시 말해서 진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 가봅니다. The Empress 여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뭘 보여주냐 하면은 이 남자에게 있어서 우리 내담자님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이 카드가 잘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두 번째, 중간에 나온 것은 정말 강한 메시지이다. 그래서 그 남자는 우리 내담자님을 단순히 호감 가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제 카드니까요. 아무래도 호감 가는 사람 그 이상의 어떤 풍요나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 내지는 감정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아이처럼 보호받고 싶은 욕망? 이런 걸 의미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카드는 정말 이 사람은 너무 매력적이어서 오히려 내가 좀 주눅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감탄하고 바라보는 대상, 경외감을 갖게 하는 대상, 때로는 내가 다가가도 될까? 라는 이런 의문을 품게 만드는 일종의 완성형 여성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남자는 우리 내담자님이 너무 당당하다거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거나 뭐 요즘 말로 인싸라고 하죠. 혹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걸 보면서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갈 자격은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사람 옆에 남아있을 자격은 있을까?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남자는 우리 내담자님 곁에서 본인의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좀 두려워하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좋아하는 감정을 좀 드러내는 걸 꺼려야겠다라고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번째 The Empress 카드가 보여주는 것은 그 남자가 우리 내담자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중심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우리 내담자님을 결코 가벼이 생각하진 않는다. 오히려 너무 가치 있게 그 밸류를 높게 사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어떤 남자의 모습이 잘 그려지는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카드 이어서 가봅니다. 나이트 오브 코인 카드입니다. 비유하자면 그 사람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다루고 싶은지가 잘 나타나 있는 카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트 오브 코인 카드가 마지막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 남자가 결국 감정은 숨기되 마음은 계속해서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남자는 지금도 느리지만 확실하게 관계를 지켜가려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겠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께 다가가고는 싶지만 그 전에 그는 자신의 기반을 먼저 튼튼하게 다지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것이죠. 어설픈 사랑 고백보다 시간을 들여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관계를 만들겠다라는 태도에 가깝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지금도 우리 내담자님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어떤 현실적인 부족함 내지는 결핍 같은 것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본인의 좀 불안정한 커리어라든지 정돈되지 않은 감정 혹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어떤 본인의 미래의 목표 같은 것들이 본인의 어떤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을 유발하는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내담자님에게 차라리 조금 무심하게 혹은 과하도록 신중하게 다가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마음은 움직이는 것은 분명하나 그 발걸음은 항상 반박자씩 늦는다는 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 남자가 아직까지도 이 관계를 내려놓지는 않았다는 점. 그 남자는 아주 느리게,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내담자님 곁으로 내가 가도 될까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고 계속해서 그 질문 사이클을 돌리고 있다는 중이라는 걸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잘 인지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카드 조합은 굉장히 전형적인 감정 회피형 남성의 내면적인 구조를 잘 보여주는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세븐 오브 소드 카드와 두 번째 디 엠프레스, 세 번째 나이트 오브 코인즈의 연결. 이 조합은 그가 단순히 미적지근한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애써 감정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그런 조합 같은데요. 그래서 그 남자는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런 자존감이 떨어지는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뒤로 빠지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담자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이 남자의 무관심이나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남자가 우리 내담자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실제로 존재하고
오히려 너무 커서 감춰진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너무 오래 감추다 보면은 우리 내담자님의 마음이 상당히 지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 우리 내담자님이 눈치 보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안정감을 구축을 해주셔야 그 남자가 더 이상 숨지 않고 비로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께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하면 기다리되 그 남자가 표현하는 데까지 기다려주되 단순히 조용하게 참는 것이 아니라 그가 편하게 본인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하거나 열어주는 것이 관건이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때로는 가장 솔직한 감정일수록 가장 은밀하게 숨겨지고는 하죠. 그 남자가 지금 말이 없고 우리 내담자님을 외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내담자님을 잃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 속도를 견디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점, 그 사람은 지금도 아주 조용히 우리 내담자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점, 다가오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까 하고요.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 도움되는 주제,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